국회결칙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사당 건립을 약속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야 간의 쟁점이 아닌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간의 쟁점이 없는데 국회규칙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빨리 열려지고 또 소위원회에서 해결되기를 여러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이 좀 쉽사리 통과되고 않고 있는 입장은 보통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없고 오히려 저는 지역 간의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권에서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혹시 국회의사당이 분원이라고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청권의 우리 시민만큼 그렇게 더 열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 주민들, 우리 세종 시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떠나서 그 국회규칙 조속 통과라는 이니시에 저도 함께 대통령 참여를 했고 지금 우리 민주당과 세종시의 민주당과 국회의원, 국민의힘, 우리 시의원께서 다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도지사, 우리 4개 시도지사 충남, 중부 저와 함께 4개 시도지사가 이 부분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같이 국회에 촉구해서 규칙을 빨리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공동의 선언과 선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4개 시도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선포를 하는 시기도 그리고 지금 서로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그런 행사도 할 것이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회 한다는 거 우리끼리 아무 토론회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로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자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응하겠고 저라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누구와 어떤 토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이 2030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가의 기간이 약 3천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500 내지 3천억이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특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며칠 전 어제 바로 아까 국민의힘과 예산 우리 협의회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적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교부세가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군구분 교부세를 법상으로 못 받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 그것을 현재까지로서는 광역분의 25%를 3년간 부과해서 지원해 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세종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동산 경기가 죽어짐을 따라서 사실 감수되는 판에 거기에 시설비마저 우리 시가 전부 다 감당한다는 것은 제한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중앙부처에 지원해달라고 그때그때 때때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 2030년이 지나면 그 행복청이 기능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세종시의 역할과 재정 부담 문제도 지금 세종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고 그 특례법을 광범위하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윤재호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운영위원장도 그 합의가 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힘이 여기서 이유가 먼 거를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한 것만큼 어쨌든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해가는 의지는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조 기능 문제인데요. 이 국가상단 우선 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다른 지역은 국가상단을 추가로 지정하는데 세종시는 왜 그러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상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총량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단에 이미 부지 면적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총량이 다 완전히 찼습니다. 찼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국가상단이나 상단 지정하는 데는 별도의 논리와 그 총량을 늘리는 문제가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국가상단이 곧 이제 지정고시가 될 텐데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상단 그 지정을 해서 그 기업체를 유치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반대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최대한 노력을 주민들 편에서 해나가야 할 일이고 아마 국가산업단지의 목적이 국가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세종의 스마트 시티로서 추구해야 될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로봇 산업이라든가 자율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국가산단이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지정고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 유치단이라든가 우리 경제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국회 조치 자꾸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고 지금 강준현 의원하고 우리 시의 국회의원 두 분이 강준현 의원하고 정부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운영계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국 의원 또 홍성국 의원, 수국 의원은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력과 함께 시장적 거기에서 같이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 혼자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이왕 총리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홍성국 의원하고 강준현 의원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의사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전달을 해서 여론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중요성은 그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3년도 행복도시 기록 계획을 만들 때부터 그 당시는 세종도라는 이름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강도라는 이름으로 세종시의 물 공급과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이 4대강 계획이 발표되면서 4대강 계획의 공사비로 발표될 것이지 이 근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계획과는 소리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 세종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때 반대하는 목소리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4대강 계획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논리는 저는 찬동할 수 없고요. 4대강 계획 이전에 행복도시 세종시의 물 문제와 그다음에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세종도는 존치한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세종도를 탄력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수시에는 물을 열고 또 갈수시에는 물을 가두고 하는 탄력적 운영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인 일이겠습니까? 또 만약에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대로 녹지문 녹조 문제 같은 게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시 차원에서 시행하면서 본질적으로 세종도의 건강의 물은 확보되고 흐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이런 변함에 있어서 이런 제 소신에 있어서 대화를 하면 또 제가 설득하고 이해시킬 대상이 있다면 누구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고 같이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도시의 사이즈는 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이 부족한데 도시가 어떻게 커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물 공급 문제입니다. 공업연수 확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 도시의 사이즈 내지는 성장과 관련된 문제고, 어느 지역의 산업 발전의 사이즈는 그 도시의 전력량과 비례를 합니다. 전력이 없는데 산업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력과 물을 확보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물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전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4대 강원 예산, 설계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예산이 전에 착각이 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도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바라지만 또 의원들의 다수의 집약된 의견으로 달리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왜 제가 편성을 했고 4대 강원을 왜 편성을 했는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 강원을 제가 구성하는 배경은 우리 세종시는 역사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수도 그러지만 이 도시에 들어올 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시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종시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세종시에 들어오시는 분이 여기가 세종시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 상징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나타내는 관문이 됐든 탑이 됐든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건 어느 도시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아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대 강원을 얘기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도시가 4개 도시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대전, 청주, 천안, 그리고 공주. 이 4개 도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공주나 천안이나 청주나 대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관문에서 여기가 세종시가 들어왔다 라는 분명한 경계의 의미도 있고 또 세종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대 강원을 만들고자 했고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상징성을 뭐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폭넓게 전국 설계 업무를 통해서 여기에 걸맞는 것을 이제 강원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만 제 생각은 여기가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세종시인 만큼 세종대왕의 정신과 길이 엇드려지는. 근데 세종대왕이 누구십니까? 왕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왕이죠. 또 세종시가 수도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왕, 지금 말하면 국가 원수가 계시는 행정 중심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세종대왕의 그런 정신과 세종대왕의 대왕이라는 왕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어우러지는 관문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권도 시범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우리가 행정 수도인 만큼 뭔가 수도로서 가지고 야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우리 말하자면 외부에서 오시는 고위 공무원이 오신다든가 외부 손님이 오신다든가 특히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 25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가 였을 때 우리 행정수도 세종에서 보여줄 만한 멋있는 게 있다면 우리 국기인 태권도 시범단 이런 것들이 걸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를 마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종합운동장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도 있게 되고 수영장도 있게 되는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서도 전국체전을 한번 열어야 된다. 전국체전도 개최해야 된다. 그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뭐 모든 종목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주최하는 세종시에서 참가하는 체육 종목이 다수 부족하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츰차츰 우리 체육 종목을 늘려나가서 나중에 전국체전을 개최했을 때는 우리 세종시도 당당하게 전국의 다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때가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태권도 시범단이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의미를 새겼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제가 편성을 했던 것이고 사례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그것이 안타깝게도 깎였습니다만 뭐 추경이 다는 아니니까요. 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켜서 본 예산이라든가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6월에서 저는 실무적인 얘기라 거기까지는 해야 모르겠는데 우리 황교안 답변할 수 있나요? 입지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면 관계부서와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국토부의 중앙토지 수용 사업 인정 고시가 요새는 보상까지 같이 면밀히 보기 때문에 6월 23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후속 행정 절차가 조금 7월에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시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